사냥매, 보리. 오, 정말 영롱하고 하얀 백자로구나.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음. 이게 백자를 만드는 과정을 쓴 글이란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다니 이것을 보니 백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쉽게 알겠구나. 전하의 성은 덕분이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우리 민족 대대로 이어져온 사냥매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인데 승지 영감이 총명해서 잘할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진안으로 간다고. 진안에서 사냥매를 제일 잘 다루는 최진철이란 자를 찾아가라고 하였으니 지금쯤 경기도를 벗어났을 것이옵니다, 전하. 전라도까지는 천리길인데 고생하겠구나. 잘 먹었다. 천리길을 걸어왔더니 하룻밤을 잤는데 아직도 다리가 아파요. 이제 진안에 도착했으니까 매사냥하는 최진철이라는 자만 찾으면 돼. 금룡아, 그런데 주산 전하께서 왜 매사냥을 연구하라고 하셨지?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했을 때 매사냥으로 배를 채울 수 있으니 널리 알려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어. 이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매사냥은 사냥도 목적이지만 온 고을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는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존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야. 맞아, 우리 소래골 인근에서도 매를 날려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다른 것도 유명하지만 전라도 진안에 사는 최진철이라는 자가 매사냥꾼으로 유명해. 나도 빨리 매사냥 체험하고 싶다. 가도 가도 산이라 다리에 힘이 없어. 이 산을 넘으면 매꾼이 사는 고을이 있을 거야. 서방님, 매꾼이 뭐예요? 각 지방마다 매를 부리는 사람을 다르게 부르거든. 뭐라고 불러? 매바지꾼, 수알치, 매방소, 봉바지, 응사, 매꾼이라고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매꾼이라고 해. 아, 그래서 여기가 전라도니까 매꾼이라고 한 거예요? 난 점심을 걸렀더니 배고파 죽겠어. 나도 배 많이 고파. 산토끼다. 에? 에이, 배고팠는데 잘 됐다. 우리 저 토끼 잡아서 구워 먹자. 좋았어. 어머, 저렇게 예쁜 토끼를 먹으려고요? 아씨, 제 배가 등에 찰싹 붙었어요. 그래도요. 만수야, 좌우로 접근해서 덮치자. 그래 좋아. 으아, 이 녀석! 야! 아이고! 저놈 좀 봐라! 어지러워. 금룡아, 이쪽이야! 깨서 엎거라! 잡아야! 저게 뭐야? 저 매가 토끼를 낚아챘어! 이 괘씸한 녀석, 남이 잡은 토끼를 훔쳐가냐? 내가 잡은 거야. 매가 말을 하네. 어머, 신기해라. 얘, 너 누구니? 난 보리. 보리? 근데 보리야,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 하루를 굶었단다. 그래? 그럼 양보할게. 아, 고마워 보리야. 근데 보리야, 넌 어쩌다가 사람 말을 하게 됐니? 사람의 손에서 사냥매로 주인님 말을 따라하다 하게 됐어. 뭐? 그럼 너도 사냥매였어? 꾸룩꾸룩 아유, 꾸룩꾸룩.
근데 보리야, 우리한테 이 토끼를 주면 어떡해? 괜찮겠어? 놓쳤다고 할게. 나 간다. 고마워. 이야, 진짜 사냥매를 본 건 처음이야. 착한 매 같아. 그런 것 같아요. 토끼가 도망가다. 이걸 어쩌지? 아쉽다. 눈이다. 어머나, 예뻐라. 이 마을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동네가 맞는 것 같은데. 이보게나.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요? 혹시 이 고을에 최진철이라는 매꾼이 살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가? 아, 매꾼 최서방네요. 저 위쪽에 있는 집들 중 맨 위 끝에 있는 노아 집입니다요. 그래, 고맙네. 이리 오너라. 밖에 뉘시 온지요? 나는 주상전하의 명을 받고 온 승진 진금용이라고 하네. 주상전하의 하명이요? 여기 주상전하의 옥새가 찍힌 것이 보이는가? 아이고 이런 전하. 그만 일어나게. 헌데 전하의 하명이 무엇이온데 소인을 찾아오셨는지요? 전하께서는 백성들 일상에 스며있는 순수 우리 전통 문화를 찾으라 하셨네. 예? 전통 문화요? 그러네. 오, 전하께서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다니. 그러니 그대가 매사냥에 대해서 잘 알려주길 바라네. 예, 당연합지요. 헌데 응? 왜 그러는가? 지금 저의 매가 집에 없사옵니다. 내가 없다니요? 아침 사냥을 나갔습니다. 매가 토끼를 쫓아갔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요? 우리 매는 용맹하고 똑똑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인님. 보리야, 어찌 이리 늦었느냐? 너는 그러. 응? 왜 그러니? 서로 아는 사이니? 그게 보리야, 토끼는 어쨌냐? 놓쳤어요. 뭐라고?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혼난다. 무슨 사정이 있지? 예? 그게 나리, 보리가 토끼를 우리에게 줘서 혼나고 있어요. 이보게나. 예, 나리. 실은 좀 전에 나와 보리가 토끼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다네. 그래요? 헌데 우리가 허기가 너무 졌다고 하자 보리가 토끼를 양보하고 날아갔지 뭔가.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리야, 인사하거라. 꾸러. 저분은 주상전하의 하명을 받고 온 승지 영감이시란다. 꾸러.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 네 잘못은 없다. 괜찮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꾸러. 자, 나으리,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세. 그럼 이제부터 저희들도 매사냥을 배우고 체험해야 하니까 앞으로 스승님이라고 할게요. 저도요. 그러시는 게 편하면 그리 하시죠. 스승님, 그럼 매사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매사냥을 알려면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조상들께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매사냥을 즐겼죠. 삼국시대부터요? 고려 충렬왕께서는 아예 매사냥을 국가에서 하려고 응방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매사냥을 하려고 국가에서 관청까지 두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응방에서 매사냥을 하던 사람들을 응사라고 했는데 벼슬이었지요. 우와, 과거에는 매사냥이 나란 일이었군요. 그러다가 숙종 임금께서 응방을 폐지한 이후 민간인들에게 전수되어 왔다네.
이보게 그건 뭔가? 자네 이름이 적혀 있구먼. 예, 이건 시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리의 꼬리에 매달려고 합니다. 시침이? 보리가 저의 매라는 이름표입니다. 꼬리표와 같죠. 스승님, 시치미를 왜 매다는데요? 나의 매가 다른 집으로 갔을 때 이 시치미에 써 있는 내 이름을 보고 돌려달라는 뜻이야. 아하,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시치미를 떼어내고 몰래 자기 매라고 우길 수도 있겠네요. 맞다. 그래서 시침이 뗀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단다. 응? 그 말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었다니 몰랐어요. 재밌네요. 헌데 아까 토끼 사냥할 때 보니까 보리꼬리에 시치미가 없던데. 예, 시치미가 낡아서 새로 만들려고 잠깐 안 달았습니다. 그랬구먼. 근데요, 스승님, 매는 원래 야생에서 사는 새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 말을 듣게 되었어요? 새끼 때부터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우면 주인에게 정을 느껴서 친해진단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살살 가슴이나 몸을 만져주면 매가 주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따르지. 어디 내가 한번 쓰다듬어 볼까? 꾸룩꾸룩 꾸룩꾸룩. 보리야, 사랑해. 시치미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요. 그럼 만들어 볼 테니 잘 보아요. 네. 이것은 솥불을 삶아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뺀 것이란다. 네. 이것을 톱으로 꼬리표만하게 잘라야 한다. 자른 솥불을 칼로 매끄럽게 깎아서 다듬어야 한단다. 그리고 다듬은 솥불에 구멍을 내야 하지. 왜 구멍을 내는 거예요? 방울을 매달아야 하기 때문이야. 방울을 왜 매달지요? 사냥할 때 보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쉽지 않단다. 이제 이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니까 이름을 써야지. 자, 이제 이 시치미가 다 만들어졌다. 이야, 멋있다. 시치미 만져봐도 돼요? 그러려무나. 방울 소리도 예쁘다. 새로 만든 시침이 좋아. 시침이 좋아. 새 것으로 매달고 싶냐? 보리. 보리도 새 것이 좋은가 봐요. 보리. 알았다. 보리. 예쁘게 매달아 줄게. 보리. 자, 새 것으로 매달았다. 어떠냐? 보리 보리 보리. 스승님, 어서 매사냥하는 걸 보고 싶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매사냥을 시작해 보자. 네, 좋아요. 그래요. 나으리, 아랫집이 제 동생의 집인데 그 집이 비었으니 오늘은 거기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맙네. 나리, 금룡이 녀석은 매사냥을 체험하러 온 거였어요. 뭐? 매사냥? 근데 나리,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사냥매 이름이 보리인데 그 녀석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이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내가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 말을 배운 것 같구나. 아주 요사스러운 녀석이야. 녀석들이 매사냥을 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요? 나도 그게 고민이다. 나리,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보리만 없으면 매사냥을 못할 테니 우리 목적을 완성하려면 보리를 유혹해서 잡아버려요. 어떻게? 아까 장터를 지나오면서 봤는데 자파상에서 암컷매의 박제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보리는 지금까지 사람과 살아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외로웠을 거예요. 그랬지. 그러면 그 암컷 박제를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놀자고 하면 따라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밖으로 나오면 그때 재빨리 확 잡아버리는 거죠. 그거 진짜 좋은 묘안이다.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이야, 그놈 참 진짜 예쁘게 생겼다. 녀석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 작전에 들어가자. 금룡이 일행은 아랫집에서 자고 있어요. 큰 방엔 매꾼이 자고 있고 작은 방에서는 보리가 자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잡다가 소리를 지르면 들통나니까 집 밖으로 유인해서 잡자.
그럼 작전 시작.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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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야.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여기. 난 초롱이라고 해. 난 네가 외로울까봐 이렇게 찾아왔어. 나도 친구가 없거든. 정말? 보리야, 내가 사는 산속 둥지에 가서 재미있게 놀지 않을래? 진짜? 꾸루. 나리, 보리가 날아오고 있어요. 초롱아. 여기야, 여기야. 초롱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서부터 나랑 날아가면 돼. 이 녀석 속았지? 성공이다. 안타깝지만 보낼 수밖에 없구나. 각오해라. 아야, 뭐야? 흑수? 너희들이 또 사고를 치는구나. 어우, 저 지겨운 놈 또 나타났어. 역시 무예를 익힌 솜씨답구나. 야야 어디가? 야야 같이 가. 보리야, 괜찮냐? 큰일 날 뻔했구나. 난 승정감에 부하다. 고마워요 꾸루. 뭐? 오길태일 땅이 그랬단 말이야? 예, 나리. 흑수 아니었으면 보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보리가 자객들을 쪼아대고 할퀴어서 이젠 이 고을 근처엔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보리야, 잘했다. 나으리, 그럼 사냥하러 가시지요. 그러세. 그놈의 매가 그렇게 사나울 줄 몰랐다. 참매가 사납다더니 진짜였어요. 나리, 이대로 실패하는 건가요? 이번에도 실패할 수는 없어. 오늘 사냥을 할 텐데 이 회방 놓을 방법 어디가 없나? 나리,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데? 그날 샘매를 그물로 잡으려고 한 것부터가 작전을 잘못 짰던 거였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생각났냐? 날아다니는 것은 날아가는 것으로 잡아야죠. 어떻게? 이겁니다. 보리가 사냥을 할 때 이 표창으로 쏴서 떨어뜨리면 잿간 녀석도 이 세상에서 분명 사라질 겁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저희야,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어휴, 보리가 철퇴를 잡겠다. 철퇴가 얼마나 무거운데 하늘 위로 날아가. 그런가? 하하하. 녀석들이 사냥을 시작했을 거야. 우리도 서둘러서 가자. 아니, 소문으로만 듣던 매사냥을 보다니 정말 기대가 돼요. 이보게나, 매의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송골매는 덩치가 커서 드넓은 평야나 해안에서 사냥합니다. 그래? 그래요? 그에 비해 참매는 덩치가 작아서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헤집으면서 날아가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매는 우리 조선의 산천에서 사냥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럼 보리는 초진이 때부터 스승님과 살았겠네요. 그렇단다.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초진이가 2살이 되면 재진이라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매를 보라매라고 부르지요. 그럼 보리는 지금 보라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와. 아,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사람 2-5명 정도가 몰입꾼이 되어 동물들을 몰아줘야 합니다. 이야, 재밌겠다. 그럼 오늘은 저와 나으리가 몰입꾼 역할을 할게요. 나리, 그래도 괜찮을지요? 만수야, 우리 내려가서 동물들을 몰아보자. 예, 나리. 나리,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녀석들 우리가 이런 작전으로 다시 올 줄 모르겠지? 보리야, 너 표창 한 방이면 끝이다. 오늘 내 표창 맛을 제대로 보여줌마.
금요기와 마주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보리가 날아오를 때를 우리는 노리는 거야. 어이! 우우우! 꽁 날아간다! 꽁 날아간다! 내나간다. 보리가 날아가고 있어. 조이야, 바로 지금이야. 보리가 표창에 맞았어! 이야, 꽁 잡았다! 진짜 잡았네. 끌어. 근데 스승님, 보리가 왜 꿩의 털을 뽑고 있죠? 매의 본능이 살아나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단다. 그렇구나. 보리야, 사냥하느라 수고했다. 이거 먹어라. 끌어. 어? 이런 식으로 매는 닭고기를 먹고 꿩은 사람이 먹는 거지. 꿩 대신 닭이라는 말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란다. 예? 그 말이 거기에서 나왔구만. 근데 스승님, 왜 닭고기를 조금만 주세요? 너무 배부르면 다음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줘야 해.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표창은 어디서 날아온 거지? 길태 일당이 날린 거 아닐까요? 맞아. 치! 이번엔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아씨, 멋지게 하세요. 네, 지금 갑니다. 어이! 어이! 톡톡 나갔다. 매 나간다. 오늘 사냥한 보람이 있다. 먹을 것이 넘치네. 자, 기록한 걸 다 적었으니 주상전하께 보내드려야지. 전하께서 매사냥 과정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글을 흑수에게 시켜서 궁으로 보내야 하는데 만수야, 흑수는 어디쯤 오고 있느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으리, 보리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이틀이면 궁에 다녀올 텐데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일세. 보리야, 그래도 괜찮겠느냐? 끌어. 보리야, 잘 잘 전해드리고 전해드리고 와라. 보리가 간지 이틀이 됐는데 왜 안 오노? 똑똑한 보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보리가 돌아왔어요. 보리야! 보리야! 보리야. 무사히 왔구나. 고생 많았어. 끌어. 보리 같은 매 한 마리만 있으면 전하께 우리 심부름도 해주고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나으리, 제가 보리를 드릴 테니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래도 괜찮겠나? 전하의 뜻을 돕는 일인데 기꺼이 도와야지요. 어머,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응할지. 보리야, 그래도 괜찮겠니? 좋아요. 끌어. 고맙다, 보리야. 그럼 우린 이만 가겠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보리야,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진실을 밝힌 과학 수사. 바다다. 저 넓게 펼쳐진 갯벌 좀 봐요. 강주는 정말 아름다운 갯벌을 가진 고장이구나. 저건 뭐지?
뚝딱거리며 뛴다. 아, 저건 짱뚱어야. 짱뚱어? 갯벌에 사는 물고기야. 갯벌에 구멍을 만들어서 살다가 썰물이 되면 먹이를 먹으러 나오지. 어떤 걸 먹어? 개, 곤충들, 개지렁이 등을 주로 먹어. 그런데 희한하다. 물고기가 어떻게 위로 튀어오르지? 지느러미와 꼬리를 이용해서 뛰어. 암컷에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짱뚱어 잡아서 구워 먹자. 좋아. 쟤, 야, 야, 짱뚱어가 도망간다. 이 녀석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야, 아이쿠. 어디 갔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이 닭살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공부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노래 같기도 하고 타령 같기도 하고. 있잖아 한 장을 구성지고 흥겹다. 죽으면 죽었지 못 있겠네. 둘에 이자나 들고 나보니 수백노 백구대가 벌을 찾아서 날아든다. 삼자나 한 장을 들고 나보니 3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든다. 내 세사자나 저 어른과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소파일에 관등불도 밝혔구나. 무슨 일이십니까요, 나리? 우리는 여행객들이네. 헌데 자네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구수하고 흥겨워서 보는 중이네. 자네 이름은 무언가? 소인의 이름은 김판술이라고 합니다요. 그래, 지금 부르는 노래는 뭐지?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각설이 타령이라고 합니다요. 각설이 타령이요? 아하, 각설이 타령이란 게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자네들 소리가 그 각설이 타령이었구먼. 이 아이들은 갈 곳 없는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데리고 함께 살고 있었죠. 불쌍해라. 근데 아이들이 여럿이라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요. 그래서 각설이 타령으로 국어를 해 먹거리를 해결하는구먼. 예? 나리, 저희들은 아무 때나 국어를 하지 않고 정말로 궁할 때 국어를 합니다. 그러면 궁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은 평소에 장터에서 각설이 타령으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합니다요. 네. 근데 장이 서지 않거나 흉년이 들어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각설이 타령을 내서 국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설이 패들이 국어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줬구먼. 미안하네. 아닙니다. 다른 말로 장타령이라고도 합지요. 그래요? 저희들이 노래와 춤으로 공연을 해서 먹고 사는 것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여자들로 구성된 사당패는 농악이나 춤, 탈패들은 탈놀이, 걸리패는 풍물이나 고사소리, 각설이패는 장타령을 하지요. 야, 공연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원래 장타령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각설이 타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요. 그렇군요. 그리고 각설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요? 전 글씨를 몰라서 각설이 타령을 가르쳐준 스승님에게 들은 기억만 나는데 한자를 좀 물어봐도 될깝시오. 응, 물어보게나. 각설이라는 한자가 깨달을 각 말씀설 이칠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뜻입니까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무슨 뜻인데? 깨달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말로 그 이치를 알려준다는 거야. 뭐?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옛 성현들이 깨달음을 얻은 걸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뜻이지. 와. 맞습니다요. 소인도 스승님께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요. 자네의 타령을 생각해보니 사계절에 우리네 삶을 빗대어 놓은 심오한 가사들이었어. 야, 각설이 타령을 쉽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저희들도 미안해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부터 절 우러러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 서는 날이라 공연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요. 각설이 타령 너무 재미있는데 저희들도 함께 배우면 안 될까요? 에? 함께 배운다고요? 네. 각설이 타령만큼 구성지고 흥겨운 소리도 없지요. 그럼 배워보시지요. 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이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쉬고 들어간다. 그렇죠. 왔던 이 각설이. 아시페군의 의미다 그렇습니까요? 이보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 어떡하나. 예? 자 이제 연습을 좀 했으니 다 같이 불러보시지요. 네. 일자나 한 장을 들고 나보니 그렇죠. 같이 못 이겼네. 둘의 의자나 들고 나보니 수준 뱅글뱅글 내가 뭐를 찾아서 날아준다. 삼자나 한 장을 들고 나보니 3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든다. 품바가 잘 구한다. 품바가 잘 구한다. 얼씨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얼씨고 품바가 들어간다. 얼씨고 품바가 들어간다. 품바가 그렇죠. 들어간다. 아이 좋구만요. 품바가 들어간다. 금룡아, 벌써 어두워졌어. 주막이 있다니까 오늘은 거기서 묵고 가자고. 그래. 각설이 타령 정말 재미있었어.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고아들을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심심한데 각설이 타령 하면서 가자. 그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주막집 구들이 따뜻해서 잘 잤어. 나도야. 강진의 맛깔나는 반찬도 맛있었어. 아니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판수리가 살인범으로 잡혀서 옥에 갇혔다네. 아유,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대요. 어머 서방님, 소리꾼이 감옥에 갇혔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참지 모친의 칠순잔치에 불려가서 각설이 공연을 했는데 공연비를 다 주지 않았다네. 어? 아유 참. 아유 이게 세상에. 아니 나으리 공연이 끝나면 단양을 주신다고 해놓고 2냥만 주시다니요. 각설이 타령이 흥겨워야지. 우리 모친이 전혀 흥겨워하지 않아. 2냥도 고마운 줄 알아. 예, 모친께서도 흥얼거리셨고 다른 손님들도 어깨를 덩실거리며 즐거워했는데 아니라니요. 이놈이 어따 대고 행패야. 예끼 이놈아. 정신 차려요. 아이고, 숨을 쉬지 않네. 영감,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병거예요? 아이 진짜가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이놈, 사람을 발로 차서 죽이다니 네가 사람이냐 이놈? 아닙니다요. 소희는 그저 피했을 뿐입니다요. 닥쳐라 이놈. 아유 그렇게 해서 살인범이 되었구만. 아이고, 이제 판수리의 구성진 타령은 다시 못 듣게 됐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요. 농부들 말처럼 소리꾼이 이첨지를 발로 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아, 그 착한 분이 그럴 리가 없어. 서방님 어떡하죠? 아무래도 어사 출두를 해서 조사해봐야겠어. 어이구 어서 또 이거 어인일로 행차하셨는지요? 사또는 무슨 근거로 판술이란 자를 살인범으로 판결했는가? 판수리가 이첨지를 발로 차 정원석의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부인의 증언을 토대로. 그래? 만약 부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면 어찌할 텐가? 예? 증인은 사망자의 부인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그러니 사망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술이 진짜 이첨지를 발로 찼을 수도 있네. 하지만 판결은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기준으로 내려야 하네. 예, 맞습니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백성을 만들지 말라는 전하의 뜻을 모르는가? 알고 있어옵니다. 직접 김판수를 만나본 후에 사건 현장에도 가보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나으리께서 여긴 어쩐 일로? 어허, 무엄하다. 이분은 어사또이시다. 예? 어사또 소인은 이첨지 나리의 주먹을 피했을 뿐 절대로 치지 않았습니다요. 어사또, 밤이 깊었으니 현장은 내일 가보는 것이 어떤지요? 그렇게 하세나. 자,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게나. 그때 판소리가 이렇게 발로 영감의 엉덩이를 찼습죠. 그래서 영감이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요. 소리꾼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던데.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발로 차지도 않았는데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김판술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인 무죄를 증명할 수가 없어. 하지만 서방님, 찼다는 증거는 찾기 쉽지만 차지 않았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훔친 물건은 있을 수 있지만 훔치지 않았다는 물건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맞아, 없는 물건은 어떻게 찾겠어? 저 선비님께서는 뉘신지요? 나는 저 산속의 초가집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일세. 아니, 정말 긴 세월인데 실례지만 무슨 일로 유배형을 받으셨는지요? 내가 부족한 탓이니 더 알려고 하지 말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사연인데 그러는가? 저희들은 여행을 다니다가 장터에서 김판술이라는 각설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랬구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김판술이 이첨지에게 발길질은 하지 않은 것 같네. 예, 그렇지요. 과거에 내가 부사로 있을 때 김판술처럼 누명을 쓴 사건을 해결해 준 일이 있는데 그 사례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을 글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 내 초당에 가서 보겠는가? 금룡아, 부사는 종삼품 벼슬이지? 우와, 종삼품? 그런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지. 이 흠흠신서에는 관리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적혀 있고 네. 또 수사를 할 때 과학적인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 적혀 있네. 우리 조선은 무원록,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등 과학수사 지침서들이 전해 내려왔네. 우와, 선조들에게 과학수사 지침서가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내가 그 책들을 정리하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서 쓴 글이 이 흠흠신서라네.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다그치는 수사는 억울한 백성을 만들 수 있으니 재판을 올바르게 하라는 뜻으로 썼지. 네. 여기엔 곡산에서 한 백성이 고의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한 내용이 적혀 있네. 그렇습니까? 신착실이라는 백성이 농부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때마침 뒤에 지게가 누워 있었네. 지게요? 신착실이 농부를 밀었는데 지게불에 그만 항문이 찔려서 사망해버린 사건이었지. 예? 신착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억울하다는 상소가 올라와서 현장에 가봤네. 지게뿔이 살생무기처럼 날카롭다. 신착실은 살인을 할 마음이 없이 그냥 떠밀었을 뿐 사망자가 운 나쁘게 예리한 지게뿔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예? 신착실 자네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네를 사형 대신 유배를 가도록 상소하겠네. 예, 아유, 부사다리 목숨을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신착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네. 선배님, 식초로 씻어내면 핏자국이 드러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요? 어떤 백성이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네. 살인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었지만 물증이 없이는 진범이라 할 수 없지.
예. 그래서 그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칼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요? 그러다가 찬장에 숨겨두었던 부엌 칼을 찾았네. 그럼 물증을 찾은 거네요. 근데 혐의자가 칼에 묻었던 피를 닦았는지 보이지가 않았네. 아이고 저런. 혐의자도 그 칼은 부엌에서만 쓰는 칼이라고 주장하며 피 묻은 물증을 내놓으라며 버텼다네.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썼지. 어떤 방법이요? 부엌 칼을 숯불에 달군 뒤에 식초로 씻었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핏자국이 드러났지. 그래요? 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책에 정리해 놓은 것이네. 이야. 피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식초의 산에 노출되면 응고가 된다는 것을 이용했던 거지. 선비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조상님들의 경험과 그 책에 적혀 있던 것들을 참고했지. 정말 귀한 책들이네요. 은비녀를 활용하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 금룡아, 그건 어떤 거야? 독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어떻게요? 독살은 주로 비상이라는 독약을 쓰지. 네. 은은 비상을 만나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요? 은비녀를 시신의 항문에 넣었다 꺼내서 검게 변할 경우 독살을 당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는 거야. 대단하다. 절도의 경우 혐의자의 신발을 현장 신발 발자국에 대봐 크기가 딱 맞을 경우 진범이며, 오. 강도 사건 혐의자의 찢어진 옷과 현장에 남은 옷자락을 맞췄더니 맞다면 진범이지. 그래서 범인을 체포했구나.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 정말 과학적인 수사네요. 이 책들은 정말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되고 말고. 저 서암에 가서 천천히 보시게. 예. 서방님, 읽어보니까 어때요? 과학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어. 뭐가 적혀 있어? 신체에 남은 자국으로 범행 수법을 알아낸다든지, 식초 등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진범을 찾아내는 방법들도 적혀 있었어. 그래요. 그럼 소리꾼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도 찾을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떤 생각? 이첨지가 날아갈 정도로 발로 찼다면 이첨지의 엉덩이나 허벅지에 흠집이나 멍이 들어야만 해. 그런 게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겠어. 흑수야! 예,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이첨지의 몸에 흠집이나 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예, 나으리.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니, 이건 시신의 엉덩이나 허벅지에는 흠집이나 멍이 들어있지 않았고 발등에 푸른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판술 아저씨는 차지 않았어. 아저씨의 발에 이첨지의 발등이 걸려서 날아간 거야. 내일 당장 검시하자. 더 근거가 필요해. 사망 현장을 다시 살펴본 후 검시하자. 응, 알았어. 흠흠 신서에 의하면 사건에 관한 물증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어. 왜 왜 그래, 그래, 금룡아? 금룡아? 이첨지의 머리가 부딪힌 돌은 매우 뾰족해. 살짝만 부딪혀도 머리가 깨지기 쉬울 정도로 말이지. 예, 그렇겠네요. 만수야, 이첨지의 옷을 제쳐보거라. 응. 자, 사또, 이첨지의 몸에 멍이나 흠집이 없는 것이 보이시는가? 예, 제가 보기에도 깨끗하옵니다. 만수야, 이번엔 이첨지의 발 쪽을 보자꾸나. 그래, 알았어. 발등이 버럭게 멍들어 부어 있는 것이 보이시는가? 예, 보입니다. 멍들어 부은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정말 발등에 멍이 들어있어. 그렇다면 발등에 왜 멍이 들었겠는가?
이첨지의 발이 판소리의 발등에 부딪히면서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는가? 판수리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정원에 있던 돌에 부딪혀 사망한 것 같습니다. 사또, 김판술은 그냥 피했을 뿐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네. 예, 어사또 소인이 큰 오판을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지금 당장 김판술의 재판을 시작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게. 예, 어사또. 지금부터 이첨지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겠노라. 예? 이첨지가 부딪힌 돌은 뾰족해서 살짝만 부딪혀도 머리가 깨질 수 있다. 맞습니다. 돌이 뾰족했습니다요. 김판술이 이첨지를 찼다면 이첨지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멍이 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발등에 멍이 들어 있었다. 예? 발등에요? 그것은 이첨지의 발이 김판술의 발에 걸렸다는 증거다. 이첨지는 걸려 넘어지며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아이씨, 금룡이가 판결을 잘하네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겠다. 김판술이 살인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첨지가 스스로의 과실로 사망한 사건이므로 김판술을 무죄에 처한다. 예?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 흠몸 신사가 없었으면 사건 해결이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 큰 도움을 받았어. 선배님은 누군데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쓰셨지? 나도 정말 궁금해. 선비님의 책 덕분에 김판술이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래, 잘 되었다니 다행이네. 저 책들도 선비님께서 쓰신 건지요? 그렇다네. 백성들을 위해서 써본 글들이지. 선비님, 이 책들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요?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덕목들을 적어봤네. 아, 그래요.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위해 썼고, 경세유표는 토지와 세금 같은 제도 개혁에 대해 썼네. 마가 회통은 무엇인지요? 마과 회통은 전염병과 홍역의 예방과 치료법을 적었지. 백성들을 위해 저렇게 많은 책을 집필하시다니.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는 정약용이라고 하네. 예? 정약용 선생님이시라고요? 금룡아, 왜 놀래? 이분은 실학자로 명성이 높은 분이셔. 우리나라 최초로 기준기를 만들어 수원성을 축성하신 분이라고. 그래? 그뿐 아니라 승지벼슬을 하실 때 승하하신 임금님을 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을 이루신 분이지. 야. 아이고 선생님, 조정에서 선생님 조남은 많이 들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이러지 말게. 지금은 죄인일세. 선생님께서 신유박해 사건으로 유배를 가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이네. 내 바람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야.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들이 조정에 알려져서 백성들을 위해 쓰이면 참 좋을 텐데. 유배될 계신이 알려지기 어려울 거야.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선조들의 과학 수사는 정말 놀라워. 서방님, 조선의 과학 수사도 우리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 흠음신서에 관한 것과 과학 수사에 대해 배운 걸 엮어 주상전하께 올리자고. 네. 우리야, 이 글을 주상전하께 드리고 오너라. 자, 머리.